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국토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두 명이 만나서 지금 한 명도 안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죠. 자, 사실 이 세금, 자녀 한 명당 낸 세금 25% 감면해준다 이러면 엄청 많이 나을 텐데 농담이고요. 자, 오늘 과연 이 국토부에서 어떠한 주거 지원 방안,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뭐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지원 방안이 총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이제 청약제도가 개선돼서 청년층이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서 이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끔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 두 번째가 이제 특별 공급입니다. 그래서 출산, 애를 낳았을 때 특별 공급. 그래서 우선 공급, 특별 공급 이런 게 신설된다고 해요. 그래서 공공 분양에서의 신생아 특별 공급, 이제는 뭐 생애 최초 다자녀, 기관, 신혼부부를 넘어가지고 이제 신생아 특별 공급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공급 물량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른 특별 공급이 수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안 물리는 게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거. 요거 수치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신생아로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민간 분양도 신생아를 우선 공급하는 것. 신생아입니다. 이건 신생아. 우선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도 우선 공급. 이거는 특별 공급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우선 공급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일컬으니까는 그 시기에 또 맞춰가지고 애를 낳는 게 열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양이 나온다. 그러면, 신생아 우선 공급 받아야 되니까 이제 임신 준비해봐야겠네. 뭐, 요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출산 가구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일단은 당첨이 돼도 입주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입니다. 이거는 이 당첨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살 때도 쓸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 특례를 활용해서 저리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전세자금도 마찬가지로 애를 낳았을 때 신생아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야 되니까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정책모 기지로 지금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 연말과 연초에 걸쳐가지고 지금 나오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진행이 될 거예요. 그건 언제쯤이 예상되는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약제도 공공분양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이제 좀 더 버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부 개별 청약 허용. 원래는 두 명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무효였어요. 전부 무효. 둘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두 명 넣어서 해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를 당첨 처리하고 하나는 이제 남길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약 기회를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청년 특공, 청년의 특별 공급, 혼인 규제를 개선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만 하나하나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야, 이건 정말 효과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달리, 혼인과 무관하게 자녀를 낳는 경우에 특별공급을 물량을 배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겠다. 자, 임신의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핫한 공공분양이 나오면은 2년 내외로다가 자격이 부여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같은 애 안 낳는 시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확률이 높아지겠지. 분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어떠한 특별공급보다도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게 그만큼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제 소득하고 자산의 기준이 있네요. 보니까 이 월평균 소득 도시근로자 평균에서 15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자산도 3억 7,900 이하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 물량은 연 3만 호 정도로 조율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공공보다 우리는 민간 분양 좋아하잖아요. 민간 분양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한다. 우선.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 이거는 공공이랑 약간 다른 거예요. 공공은 신설한 거고 이거는 우선 공급을 하는 거예요. 특별 공급 물량 중에 우선 공급이네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약간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에 출산 가구, 그러니까 생애 최초 하시는 분도 출산하는 경우, 신혼부부도 출산하는 경우에 2년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 자격, 공급 자격 부여.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특공 들어간다고 해서 좀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와중에서 누가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것도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소득 요건이 있네요. 월 평균 160% 이하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공급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연 1만 원 수준으로 공급한다. 요게 상당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같아요. 금융 만화. 이게 기존에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론이었잖아요. 요거는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뭐 거의 더 좋네요. 더 좋은. 예. 그래서 요거 많이 쓰실 것 같네요.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출 도입한다. 자,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 저리에 구입 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 요건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그래서 원래 뭐 7천만 원이었던 거를 이제 1억 3천으로 만듭니다. 예, 소득 기준 자체가. 와, 이거 많이 올려주네요. 그리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예, 무주택 가구. 그래서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사항은 나중에 얘기한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 소득이 조금 높은 1억 3천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을 한다. 그래서 기존 대출 대비해서 원래는 이 우리 디딤돌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도가 이제 낮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높였어요. 주택가액 보금자리론처럼 9억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도 5억까지. 보금자리론은 똑같네요. 요렇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자산 요건은 뭐 기존의 대출과 동일하게 5억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이 나머지 요거는 거의 금리는 디딤돌 수준으로 절인데, 예? 근데 기준 요건은 특례보금자리론이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 출산을 해야 2년 내외여야 되니까 쓰시는 분이 많진 않겠지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겠다. 금리 보세요. 지금 소득에 따라서 1.6에서 3.3% 이 특례금리 5년 적용. 5년 적용.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하면 신생 한 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요건 좀 짜네요. 어쨌든 추가 금리 인하의 혜택을 제공하고 또 이 금리를 이 5년 적용하는 거를 또 5년 연장 부여해서 최장 15년까지 특례 금리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를 낳을 생각이시라면 낳으면 너무 좋아지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또 첫 번째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근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산하는 임차 가구의 주거 환경 위해서 저리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요것도 소득 요건을 2배 상향한다. 그래서 신혼 6천만 원 이하였는데 이것도 1억 3천으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자, 요것도 소득에 따라서 1.1에서 3%의 특례 금리를 아까는
매매의 경우에는 이제 5년, 주택담보대출은 5년이었는데 이건 4년 적용합니다. 근데 이건 전세대출에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뭐 버팀목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못 하던 거였는데 신세가 특례로 해갖고 출산 가구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모기지가 새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특례 구입 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을 상향한다. 그래서 이 5억까지 되는 거예요. 5억까지. 전세 보증금이 5억까지. 그리고 대출 한도도 3억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억까지 저리로 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뭐 다른 것들은 거의 2억 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출산 가구를 위한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수치까지 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1.1에서 3.0 특례금리, 그리고 추가 출산할 때 한 명당 0.2 똑같고요. 그리고 4년, 최장 12년. 배율은 똑같이 설정해 놨네요. 4, 5. 그래서 이러한 금융 지원 상품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출산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 주택을 구매하는 그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금리,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그게 아니라 일단 그 자기 자본금조차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못하는 분이 많은데 과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을까라는 거는 약간 아쉽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세금 쪽으로 환급받거나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추가로 볼게요. 그리고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혼인 시 불리했던 청약 조건을 혼인 출산에 유리하도록 개선하고,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결혼하면 메리트, 결혼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점수가 꽉 채워지는 거지. 결혼하면 풀 점수가 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이제 무주택 기간이 합쳐져 가지고 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과연 이게 좋을까? 그리고 볼게요. 그래서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그래서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보다 낮아서 맞벌이 신혼부부는 이 미혼의 1인 사람한테 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선해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해주겠다. 미혼 1명이나 신혼부부 2명이나 똑같이 기준. 그래서 월 평균 소득 200% 기준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에 추첨제를 신설해 가지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40이었는데 100, 200으로 형평성을 맞춘다. 자, 그리고 청약 기회 확대. 그래서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서 중복 당첨될 경우에 원래는 다 무효 처리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 신청 유효. 그래서 확대시킨다는 거고요. 다자녀 기준 하나. 자, 민간 분양. 지금 이거 이전에 공공 분양은 이미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어요. 근데 민간은 아니었는데 요거를 기준 낮춰가지고 민간도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불합리했거든요. 요거는 잘 바꾸는 것 같아. 자,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자, 청약 시청자가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못했거든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주택을 가졌던 적이 있는지 청약 당첨된 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과 결혼하면 특별공급 신청을 아예 못했던 거거든요. 이때까지 불합리했던 거죠. 근데 이거가 드디어 개선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청약 시청자의 청약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결혼 전 이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시킨다라는 거예요. 다만 청약 시점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력은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끝까지 들고 입주자 모집 공고 전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전에 뭐 팔았어야지 무주택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자,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청약 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만 산정했는데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해서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더 유리하게 계산한다. 그래서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요거를 합산시켜준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총 망라된 거를 쫙 봤는데요. 이게 언제쯤 그러면 되느냐 보면은 이렇게 24년 3월,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내년 3월에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저리로 해주는 거 요거는 24년 1월, 내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부, 배우자 이력 뭐 이런 것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많아요.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 이거 제가 계속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거 배우자가 그랬던 사람이면은 특별공급 못 넣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3월이면은 이제 풀려서 또 내년에 또 분양하는 괜찮은 단지가 있으면 특별공급을 넣으실 수도 있게끔 기회를 살릴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나왔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금융지원, 제일 빠르게 내년 1월부터 들어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저리의 특례 출산론이죠. 원래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특례 출산론. 그래서 9억 이하의 주택 5억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다. 그것도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아니라요. 거의 1%에서 3% 수준의 디딤돌 수준의 저리예요. 이거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이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금융 상품이 내년에 출시된다. 많은 분들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소문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거의 뭐 버팀목에 준하는 금리로 3억이라는 금액까지 빌릴 수가 있고, 이것도 많이 운용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급지 전세가 많이 밀려있는 지역들이 전세 금액이 오히려 올라가는데 일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애들을 많이 낳으셔야겠죠.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실시간 방송하죠. 지금 매주 하고 있으니까 꼭 알림 설정 구독하게 하셔서 맞춰서 와주시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이야기들, 시황, 그리고 미래가치 높은 부동산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있죠. 오프라인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강의는요, 요즘 아파트가 너무 비싸죠. 아파트가 비싸고 저는 고평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 조달 비용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또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아파트를 투자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오히려 작은 자본으로 대지 지분을 넓힐 수 있는 이 상급지를 우회해서 살 수 있는 전략이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상급지를 저렴하게 들어가는 방식, 전략에 대해서 소수들만 알고 있는 방법,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신청 한번 하세요. 꼭 와서 한번 들으세요. 이거 강의 비용 특강이기 때문에 22,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영화 한 편 값으로 즐기는 오프라인 강의 모으셔서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와서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